저는 40대의 여자이고 슬아의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저희 시댁이요. 대대로 건축자재 납품 공장을 운영하는데 업계에서 나름 건실한 기업으로 인정받는 곳이랍니다.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들이 한 명이라 녀석이 집안에서 운영하는 기업의 상속자로 어려서부터 낙점이 된 상태지요. 구철아, 너 어딜 쏘다니다가 이제야 들어오니? 학원에서 보충 수업이요. 학원 선생님 전화 왔어. 너 이번 주 내내 학원 빠졌다던데 또 거짓말이야? 아, 짜증나. 나 피곤해요. 들어가서 잘래요. 엄마가 얘기하는데 갑자기 들어가서 잔다니. 엄마, 나 진짜 머리가 죽게 아프고 피곤하다고요. 구철이 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버르장머리야? 여보, 자는 거 아니었어요? 내일 아침 일찍 해외 출장 가야 하는 사람이 잠설 쳐서 좋을 거 뭐 있어요. 들어가요. 구철이는 내가. 당신이 매사 그런 식으로 애매하게 애를 싸고도니까 구철이가 이 모양 아니야. 너 이 자식 이번 중간고사 성적이 이게 뭐야? 여보, 그건 나중에 출장 다녀와서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내가 출장 다녀오면 뭐 전교 꼴등 성적표가 1등으로 바뀌기라도 하나? 성적이 그냥 하위권도 아니고 꼴등? 야 이놈의 자식아, 너처럼 학원의 과목마다 고액과에 달고 사는 녀석이 전교 꼴등 하라고 해도 힘들겠다. 그러니까 과외니 학원이니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이 자식이 정말. 자철이 너 잘못했다고 말씀은 못 드릴 망정 아빠한테 그게 뭐야? 얼른 잘못했다고 말씀드려. 잘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떨떠름하게 그런 말을 내뱉는 아들이었습니다. 어휴, 집에만 들어오면 속이 터져서 정말. 남편은 혈압이 오른다는 듯 가슴과 머리를 탕탕 두드리며 자기 서재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더군요. 저희 집의 요즘 풍경이 대충 이렇습니다. 아들과 남편이 부딪히기만 하면 늘 폭풍전야의 분위기가 몰아쳤고 저는 그 가운데서 노심초사,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지키고 선 기분으로 두 사람을 중재하기에 바빴죠. 우리 아들이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공부를 이 정도로 못하고 문제아는 아니었습니다. 수제 소리 들을 정도로 공부를 잘하거나 모범생은 아니었지만 말썽을 일으키고 학원을 빠지는 아이도 아니었고 전교 꼴등 성적표를 가져올 정도로 성적이 바닥도 아니었어요. 문제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방황이 시작된 겁니다. 구철이 너 지금 어디니? 엄마, 왜 또요? 수학과외 할 시간인데 집에 안 들어오고 뭐해? 저 친구들하고 게임 한 판만 하고 들어갈게요. 선생님한테 1시간만 기다려달라고 하세요. 너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다른 볼 일도 아니고 게임한다고 선생님한테 기다려달라는 말을 하라는 거야? 오늘 진짜 오래전부터 약속한 배틀이라고요. 끊어요, 엄마. 아들 녀석의 친해진 친구들이란 녀석들이 죄다 PC방에서 게임만 하는 데다 한 번은 하굣길에 동년배 친구들과 시비가 붙어 싸움까지 대판 벌인 적이 있습니다. 거기 이구철 학생 댁인가요? 네, 저희 아들인데 무슨 일이시죠? 애들끼리 시비가 붙어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 땡땡경찰서인데요. 피해자 측 학생들과 합의를 보셔야 하니 바로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폭행이요? 후들거리는 다리를 겨우 진정시키고 경찰서에 가보니 저희 아들과 그 친구들이란 녀석들이 고개를 수그리고 경찰 앞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정말이지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조서를 쓰고 그런 조사를 받는 경찰서에 처음 방문을 해봤어요. 그 이유가 아들 녀석의 폭행 시비 때문이라는 사실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우리 아이 얼굴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멀쩡하게 학원 가는 애를 불러세워서 삥 뜯는답시고 애를 두들겨 패다니 정말 싹수가 노란 애들 아니냐고요. 삥 뜯다뇨? 저 녀석이 먼저 지나가다 제 친구한테 시비를 걸었다고요.
내가 언제 이 자식아. 너희가 일방적으로 내 책가방 뺏어서 도망갔잖아. 너가 내 친구한테 먼저 욕했잖아. 이게 어디서 거짓말이야? 이것들이 지금 혼이 덜 났구나. 너희들 계속 이런 식이면 조서고 뭐고 바로 구치소 안에 들여보낸다. 겨우 조사를 마치고 피해자 부모님과 합의를 하고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아들 녀석을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구철이 너 당장 민식이물이랑 절연해. 엄마, 무슨 친구랑 절연이 쉬운 일이라고 그런 말을 하세요? 너 민식이물이랑 어울린 후로 성적 떨어지고 툭하면 싸움질해. 하다 경찰서까지. 아빠가 해외 출장 중이시길래 망정이지. 너 아빠 계셨으면 어쩔 뻔했어. 아, 몰라요. 아빠 안 계셨고 그냥 넘어갔으니 된 거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를 파네. 뭐? 잘못했어요, 엄마. 그렇지만 민식이네랑 절연하라는 말씀은 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너 계속 이런 식이면 용돈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언제까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그런 식으로 살 거야. 너 명문대까지는 아니어도 4년제 대학은 들어가야 아빠 하시는 사업 물려라도 받을 거 아니야. 제가 언제 아빠 사업 물려받고 싶다 한 적 있나요? 그럼 할아버지 때부터 대를 이어온 사업인데 네가 안 하면 누가 하니? 엄마, 할아버지 인생, 아빠 인생을 저에게까지 강요하지 마세요, 제발. 구철이 네가 그럼 하고 싶은 일이 뭔데? 하고 싶은 일이나 따로 있어서 그런 말을 하니? 제 나이에 그런 게 딱딱 벌써 있어야 해요? 전 아직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모르겠고 하고 싶은 것도 없다고요. 그런 걸 모르겠으면 자처라. 공부라도 좀 열심히 해야 나중에 선택지가 넓은 거야. 그놈의 공부. 강요 좀 그만하시면 안 돼요? 집에만 들어오면 숨이 막혀서 돌아버릴 지경이라고요. 그런 말을 내지르듯 하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는 아들이었습니다. 구철아! 제가 전화를 해도 폰이 꺼졌다는 안내음만 들려올 뿐 아예 제 전화를 묵살하는 아들이었어요. 구철애미야, 뭐하니? 하필 그런 타이밍에 예고도 없이 집에 방문한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어쩐 일이세요? 김치 담근 거랑 간장게장이 맛있게 익어서 좀 가져왔다. 구철이는? 네, 학원 수업이 늦게 끝난다고요. 구철이가 이번 중간고사서 전교 꼴등을 했다는 게 사실이냐?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어머니께서? 그게 뭐 극비라도 되는 사실이니? 내가 알면 안 되기라도 할 만큼? 그건 아니지만 구철애비가 하도 속상해서 회장님한테 술 마시며 하는 얘기를 나도 전해 들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요즘 녀석이 사춘기가 온 건지 공부도 통 하려고 들지를 않고 좀 말썽을 피우네요. 애들이 다 사춘기도 있고 방황하는 때가 있는 거지. 괜히 중2병이라는 말이 나오겠니? 중학교까지만 해도 무던하던 앤데 지금 와서 이러는 거 보면 뒤늦게 사춘기가 온 거지 싶다. 네, 타 잃으면서 정신 차리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이 필요한 거 아니니? 너는 가만 보면 다 좋은데 여우 같은 면이 너무 없더구나. 남편한테나 아들한테나.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 다루는 거나 아들 다루는 거나 여우처럼 머리를 좀 써보라고. 사춘기 와서 나쁜 친구들 어울리며 맨날 사고 치는 것 같던데 그럴 때 혼만 내도 더 역효과인 거 모르니? 사고를 치다니요? 아직까지 구철이가 그런 일까지 벌인 적은 없어요, 어머니. 너도 참 속일 걸 속이려 들어라. 구철이가 나한테 이실직고 해서 다 들어 알고 있으니. 아니, 녀석이 어머님께 그 일을 털어놓던가요? 용돈 없다고 내게 전화가 왔길래 목소리가 이상해서 물어봤다. 아, 그러셨어요. 시부모님께 굳이 밝히고 싶지 않았던 아들의 과오를 시어머니께서 먼저 알고 있다는 사실이 심히 당황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 앞에서 당황한 나머지 얼굴이 달아올라 있는데 갑자기 현관 벨소리가 울리더라고요. 야밤에 웬 손님이니?
애미 보러 올 사람 있었니? 아니에요, 어머니. 이 시간에 누가 절 보러 온다고요? 나가봐라. 초인종이 계속 울려대는데. 기업 상속자로 낙점된 고1 아들이 전교 꼴등을 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시어머니 앞에서 체면까지 구기며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야밤에 초인종이 울린 겁니다. 나가보니 참하게 생긴 여학생 한 명이 서 있었어요. 넌 누구니? 안녕하세요. 저 설지민이라고 합니다. 설지민? 우리 집에는 왜 온 거야? 좀 늦은 시간인 거는 아는데요. 제가 영재반 야자가 항상 이 시간에 끝나서 따로 시간이 안 나는 바람에 실례를 무릅쓰고 늦은 시간에 찾아뵙습니다. 저 구철이하고 한 학교 다니는 학생이고요. 초면에 아주 당돌하고 똘똘해 보이는 여학생이었어요. 한눈에 보기에도 보통 아니고 당차 보이는 아우라가 인상적이었달까요. 영재반이라고 하는 걸 보니 공부도 잘하는 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네 집 딸인지 몰라도 아주 부럽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여학생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예고 없이 등장한 여학생을 보고 놀라시더군요. 너는 네 집 딸인데 이런 늦은 시각에 우리 집에를 다 왔어? 안녕하세요. 설지민이라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구철이와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요. 구철이? 우리 손자 녀석한테 네가 무슨 볼 일이 있어서 그래? 구철이한테 볼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구철이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뵙습니다.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서 그런데? 아들인 구철이와 관련해서 할 말이 있다고 하니 바짝 긴장하게 되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말썽만 일으키고 다니는 아들이 이 여학생과 관련해서 또 무슨 사고를 쳤나 싶어서 순간 마음이 철렁하며 심장이 뛰더군요. 우리 구철이가 지민 학생에게 뭐 실수라도 했어? 시어머니 역시 표정을 살피니 저와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었죠. 아닙니다. 구철이가 저에게 뭘 잘못해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런 오해를 하시게 했다면 제가 사과드립니다. 깍듯하게 말하며 고개까지 수그리는 여학생이었어요. 우리 구철이가 잘못한 일도 없는데 그럼 구철이와 관련해서 학생이 하고 싶은 말이 대체 뭐야? 요즘 구철이와 관련해서 고민 많으시죠? 대뜸 그런 질문을 저에게 날리는 여학생이었어요. 사실이긴 했지만 일면식도 없는 여학생에게 그런 질문을 받고 고개를 끄덕거리기도 우스운 일이라 저는 빤히 그 여학생을 쳐다볼 수밖에 없더군요. 학생, 그런데 왜 그런 질문을 나에게 하는 거야? 구철이가 뭐 학교에서 문제 일으킨 거라도 있어서 그러니? 구철이가 일으킨 문제들은 어머니께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래 들어서 학교에서 구철이가 문제 일으킨 것도 딱히 없고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말을 꺼내는 거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머니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나에게 부탁이라니 무슨? 저는 갑작스런 여학생의 말이 당황스럽기 짝이 없는 게 사실이었죠. 저기요, 구철이가 중학교 때에 비해서 성적도 많이 떨어지고 나쁜 애들이랑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너 우리 구철이를 중학교 때부터 알았니? 네, 제가 여태 구철이와 친하게 지낸 건 아니었지만 중학교 때부터 구철이가 저와 동창이라서 어떤 애인지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나보고 구철이와 관련해서 고민이 많을 거라고 했니? 네, 제가 구철이와 친하게 지낸 건 아니었지만 중학교 때부터 봐와서 어떤 애인지는 잘 알았으니까요. 지민이 네가 보기에 우리 구철이는 어떤 친구인데? 공부를 특별히 잘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착한 애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 보면 자꾸 이상한 애들이랑 어울리면서 망가지는 거 아닌가 싶어 걱정이 됐었고요. 하도 팩트를 똑부러지게 집어서 말을 하니 뭐라고 대거리 할 말이 떠오르지 않더군요. 그래서
학생이 내게 부탁하고 싶다는 말이 뭔데? 제가 구철이 사람 만들 테니 대신 우리 엄마 병원비 대주세요. 뭐라고?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제가 책임지고 구철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쁜 친구들이랑 안 어울리게 할게요. 학생이 무슨 수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철이를 좀 잘 알거든요. 여학생의 말투에는 당당함과 자신감이 짱짱해서 되려 제가 당황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지민 학생이 책임지고 우리 구철이 성적 올려줄 수 있다는 거야? 네, 약속드릴 수 있어요. 구철이 성적도 올려주고 사람 만들 테니 우리 엄마 병원비만 도와주세요. 학생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 네, 암투병을 하시는데 아빠가 3년 전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집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엄마가 무슨 암에 걸리셨니? 유방암 투병 중이세요. 저런, 그럼 생활하고 학교 다니는 건 어떻게 해결하고 있니?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이랑 이모가 한 분 근처에 사시는데 다달이 보태주세요. 근데 병원비가 턱없이 모자라서. 학생 형편이 딱한 건 알겠는데 당돌한 여학생의 제안이 솔깃했고 여학생이 처한 상황이 딱한 게 사실이었지만 뭔가 아들 문제를 두고 어린 여학생과 딜을 한다는 게 좀 내키지 않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학생, 엄마한테 당장 필요한 수술비가 얼마야? 지금 당장은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해요. 근데 일단 구철이 성적을 올리고 나서 아니야. 학생하고 무슨 그런 거래를 하는 것도 좀 그렇고. 제가 일단 여학생 사정이 딱하니 급한 병원비를 좀 도와주고 일단 여학생을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시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애미야, 보아하니 여학생이 당차고 믿음이 가는데 한번 해보지 그러니. 네? 믿져야 본전 아니겠니? 지민 학생이 우리 구철이 성적을 자신 있게 올려준다는 거 보면 학생은 공부도 잘하는 것 같은데. 네, 할머니. 학교에서 여태껏 시험 보면 전교 5등 아래로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 보렴, 애미야.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직접 너를 찾아와서 그런 부탁을 하는 거 보면 이 학생이 자신이 있어서 그런 거니 한번 맡겨보자. 어머님. 어린 여학생이 아픈 엄마 병원비 마련한다고 큰 결심한 건데 우리 서로 한번 믿고 잘 해나가보자. 응? 전 그 순간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다가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 덕분에 지민이라는 여학생과 그런 딜 비슷한 걸 하게 됐더랍니다. 여학생이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어머니, 아무리 애가 똘똘해 보이긴 해도 구철이 두고 이런 거래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애미야, 거래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지 않니? 너는 어째 사업가집 안 며느리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아무리 그래도 저 여학생도 아직 어린데 믿고 맡겨도 되나 싶기도 하고요. 애미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있다. 저 지민이라는 애가 당차고 야무져 보이면서도 눈은 아주 선한 구석이 있어 뵈더라. 구철이를 믿고 맡겨도 괜찮을까요? 듣자 하니 공부도 잘하는 애고 반듯한 애가 틀림없어 보인다. 일단 한 달 정도만 같이 공부하게 두어보렴. 애미 네가 곁에서 지켜보면서 천천히 판단해도 나쁘지 않을 듯 싶구나. 여학생 어머니의 수술비를 도와주는 일 정도야 솔직히 저희 집안 재력으로 봤을 때 크게 부담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남편 역시 여학생과의 일을 이야기하자. 그래? 우리 구철이에게 그렇게 공부 잘하는 친구도 있었단 말이야? 뭐 아주 친하게 지낸 건 아니고요. 중학교 때부터 같은 학교라 서로 잘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수백만 원 과외 선생도 아무 효과가 없었는데 그 학생 어머니 수술비 좀 보태주고 구철이 공부 도와준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뭐 있나? 나도 뭐 그렇게 생각해서 같이 공부해보라고 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여학생과의 인연이었습니다. 아들 녀석 공부를 도와주기로 한 뒤로
지민이라는 여학생은 일주일에 3번 이상 저희 집에 와서 아들내미와 같이 공부를 하다 돌아갔어요. 지민이 왔니?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구철이는 아직 학교서 안 왔는데 같이 오지 않고서 괜히 맨날 학교에다가 둘이 사귄다 소문나면 골치 아파요, 아줌마. 아, 그렇구나. 녀석이 올 시간이 됐는데 왜 안 오지? 제가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를 받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민이가 바로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자 곧장 전화를 또 받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그런 아들이 어이없어 실소를 겨우 참고 있는데 구철이 너 어디니? 공부하기로 한 시간 약속 잘 안 지키면 나 다 관둔다? 지민이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정말 5분도 안 되어서 헐레벌떡 집에 도착한 아들 녀석이었습니다. 지민아, 오래 기다렸니? 미안해. 아니야. 대신에 단번부터 같이 공부하기로 한 시간에 절대 늦게 없기다. 알았어. 나 절대 안 늦어. 순한 양이 되어서 공부방으로 들어가는 아들 녀석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혼을 내고 달래볼 때에도 공부라면 치를 떨던 녀석이 여학생 한마디에 그렇게 얌전하게 공부하러 들어가 몇 시간을 착실하게 공부하는 모습이 도무지 믿겨지지 않더랍니다. 애미야, 지민이라는 여학생 집에 와서 공부 잘하니? 네, 어머니. 일주일에 3번 꼬박꼬박 같이 공부하러 오고 안 오는 날에도 보니까 학교 도서관이며 독서실에서 구철이를 딱 때리고 공부시키나 봐요. 구철이 녀석이 지민이 말을 듣기는 듣는 것 같더냐? 네, 어머니. 제가 그게 신기해 죽겠어요. 제 말도 지 아빠 말도 귓등으로 듣던 녀석이 지민이 말이라면 껌뻑 죽고 들어가 3시간을 내리 엉덩이 붙이고 공부를 한다니까요. 정말이니? 이거 아주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여자애가 야무져 보여서 믿음은 갔다만 이렇게 우리 구철이를 잘 휘어잡을 줄은 몰랐구나. 성적이야 나와봐야 알겠지만 공부하는 태도만큼은 서울대 가고도 남을 수준으로 좋아진 것 같아요, 어머니. 애미야, 이럴 게 아니라 그 지민이라는 애한테 보너스, 인센티브라도 좀 미리 줘야 하는 거 아니니? 저도 성적은 둘째치고 구철이 녀석이 엄한데 안 쏘다니고 제깍제깍 집에 들어와 공부하는 게 너무 보기 좋아서 그 생각하고 있어요. 오냐, 애민이가 옆에서 신경 많이 써주렴. 고생한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그때 어머님 말씀 듣고 지민이를 공부 선생님으로 쓰길 잘했어요. 시어머니와 저는 아들 녀석이 열심히 공부를 곧잘하고 또 나쁜 친구들과 쏘다니며 PC방에 붙어 살다시피 하던 생활 습관이 사라진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었죠. 성적이 전교 꼴등으로 떨어진 터여서 갑자기 등수가 오른다는 기대 자체는 안 하고 있었더랍니다. 그런데요, 지민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처음 본 모의고사에서 아들 녀석 성적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30등 가까이나 전교 등수가 올라서 저와 남편, 시부모님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민이랑 공부한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성적이 이렇게나 올랐어? 꼴찌는 면했지만 제가 목표한 만큼은 아직 아니에요, 엄마. 그래도 우리 아들 수고했다. 구철아, 너 지민이라는 애랑 공부하는 게 그렇게 좋으냐? 네, 아빠. 전 지민이만 옆에 있으면 공부하는 게 하나도 안 힘들어요. 구철이 너 혹시 지민이라는 애 좋아하니? 남편의 기습 질문에 생각 외로 당황하는 모습도 없이 즉각 그런 대답을 하는 아들이었어요. 네, 아빠. 저는 지민이가 미치게 좋아요. 뭐라고? 미치게 좋아? 갑작스런 아들의 고백에 되려 저와 남편이 심하게 당황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옆에 있는데 공부가 잘 돼? 마음이 어수선해질 것 같은데. 마음 어수선한 거야 사실이죠. 그런데 공부가 잘 되냔 말이다. 아빠 말씀은 그거 같은데. 엄마도 참
마음 어수선하고 설렌다고 공부 못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공부하다 짜증 확 올라올 때 지민이가 옆에 있는 거 보면 그런 스트레스가 가라앉으니까요. 아들, 사랑의 힘이 널 공부하게 한다 그 말이냐? 여보, 애 앞에서 무슨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뭐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화를 내고 그래? 고등학생 아들 앞에서 무슨 사랑식이나 운운하냐고요. 나 참. 제가 성질을 내며 걱정하자 그런 말을 하는 아들 녀석이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학생이 연애한다고 해서 부모님 걱정하시는 일 저 안 만드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민이는 저 안 좋아하고요. 뭐라고? 네, 저만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지민이. 넌 그럼 자존심도 안 상하니? 너 좋다고도 안 하는 여자애를 너 혼자 줄창 좋아하고 있으면? 내가 좋아한다고 꼭 상대도 저를 좋아하란 법은 없는 거잖아요. 물론 지민이가 저 좋다고 하면 세상 행복하겠지만요. 들을수록 괜히 열불나는 대답만 해대는 아들이었습니다. 됐고, 엄마는 네 연애사까지는 관심 없어. 근데 지민이랑 공부하는 게 진짜 너에게 도움되는 것은 맞니? 아들 진심을 들어서 알게 되다 보니까 자연히 그런 걱정이 드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공부로 엄청 당연히 도움되죠. 모르는 거 있으면 지민이가 설명도 잘해주고 내신 대비도 학원보다 훨 나아요. 지민이가 선생님들마다 출제 스타일 훤히 꿰고 있어서. 엄마 말씀은 네가 그리 좋아하는 여학생 옆에 두고 제대로 공부가 되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민이가 저한테 그런 제안을 했어요, 엄마. 무슨 제안을 했는데? 저 등수 10등 오를 때마다 데이트 한 번씩 해준다고요. 뭐? 등수가 오를 때마다 데이트를 해줘? 네, 이번에 30등 올랐으니까 딱 3번 데이트 해준대요. 한 번은 방탈출 카페 가고 다른 한 번은 영화관, 또 한 번은 자전거 같이 타기로 했어요. 너 그럼 지민이랑 데이트하려고 그렇게 코피나게 공부한다는 거야? 네, 엄마. 제가 열심히 공부하는 원동력 그거밖에 없어요. 해맑은 얼굴로 그런 대답을 하더니 지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아들내미였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혼자 실소를 터뜨리는데 그런 제 등을 두들겨주는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 이 와중에 왜 갑자기 옛말 타령이에요? 도로 가나 모로 가나 한양만 가면 된다고. 참나, 지금 그걸 나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뭐 구철이 장가가는 것도 아닌데 아들 뺏긴 얼굴을 하고 있어서 그랬어. 나 더 열불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뭐예요? 당신도 들었잖아. 지민이 걔는 우리 구철이한테 관심도 없다는데 뭐가 걱정이요? 애가 딱 보니까 야무져서 공부 말고는 다른 거 방해된다고 하지도 않게 생긴 아이던데. 당신이 뭐 지민이 아빠라도 돼요? 뭘 그리 그 애에 관해 잘 알아서 그런 소리를 해요? 여보, 너무 조바심 내고 걱정하지 말자는 거야. 돈 몇백을 다달이 들여서 사교육에 들이부어도 전교 꼴등 면하지 못하던 녀석을 한 달도 안 돼 30등 넘게 등수 올렸으면 우리가 절해서라도 붙들고 있어야 하는 아이야. 남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기에 저는 뭔가 걱정이 되면서도 지민이를 계속 아들의 공부 파트너로 두었습니다. 아들 성적이 단기간에 가파르게 오르고 있었기에 한날은 그 아이를 불러 따로 용돈도 챙겨주었어요. 지민아, 이거 보너스다. 저번에 주신 돈으로 엄마 병원비 잘 해결했어요, 아주머니. 돈이란 게 엄마 병원비에만 필요한 건 아니잖니. 그래도 매번 너무 자주 챙겨주셔서요. 죄송해서요.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 우리 입장에선 말썽쟁이 구철이를 저렇게 사람 만들어준 네가 고맙기 짝이 없단다. 그럼 감사하게 잘 받겠습니다. 전교 꼴등이던 아들 녀석은 지민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한 후로 아주 사람이 달라졌다고 할 정도로 생활 태도도 좋아졌더랍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PC방에 처박혀 있던 습관부터가 없어졌죠. 구철이, 너 요즘은 PC방 친구들 안 만나니?
지민이랑 공부하고 학원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요. 너 지민이가 그렇게 좋아? 친구들도 끊고 걔가 하란 대로 다 할 만큼? 엄마, 제가 친구들 끄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학원 다니고 스터디 카페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소원해진 거지. 아주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구나. 요즘은 지민이 친구들이랑 친해졌어요. 스터디 카페에서 같이 맨날 얼굴 보다 보니까. 처음엔 아들 마음을 홀린 여우 같은 여자애라는 생각에 좀 탐탁지 않은 생각이 있었는데 아들이 점점 나무랄 데 없는 방향으로 변화해 가니까 지민이를 미워할 이유가 없더랍니다. 지민이가 아들의 공부 파트너가 되고 1년 가까이 되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전교 등수가 50등 안에 들었고 반에서는 3등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의 성적표를 들고 집에 돌아왔어요. 구철이 네가 진짜 3등을 했다는 거야? 네, 엄마. 비록 반등수이긴 하지만 제 등수가 한 자리인 거 처음 봐요. 등수가 한 자리기만 해도 놀랄 일인데 3등이라니. 구철이가 반에서 3등을 했다니 사실이야? 여보, 이것 봐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3등이라니까? 시부모님까지 만세를 부르시며 좋아하셨고 그날 저희 집은 거의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엄마, 나 이대로만 성적 계속 오르면 인서울 4년제는 문제없을 것 같아요. 세상에, 아들 정말 장하다. 대단해. 지민이 옆에서 열심히 공부한 덕이죠 뭐. 저와 남편 역시 지민이가 새삼 고맙고 기특해서 전화해서 집으로 지민이를 부르려던 참이었습니다. 현관벨이 울리길래 나가보니 지민이가 울며 서 있더군요. 아, 지민아, 안 그래도 아줌마가 널 부르려고 했는데. 아니, 근데 왜 울고 있어? 아줌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응? 오늘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뭐? 엄마 수술 받으시고 차도 있다고 하신 거 아니었니? 그런 줄 알았는데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시는 바람에요. 우리 엄마 돌아가셨으니 이제 계약 파기죠. 그동안 감사했어요, 아줌마. 그런 말을 남기곤 집으로 달려 돌아가 버리는 지민이었습니다. 지민이의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저희 집 식구들도 모두 놀라고 슬픔에 빠졌어요. 어떡해요, 엄마. 지민이한테 가족은 엄마 한 분뿐이었는데.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저와 남편은 아들 손을 잡고 지민이 엄마의 장례식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장례식장 빈소에서 보게 된 지민 엄마의 영정사진으로 저는 엄청 큰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무너지듯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여보, 갑자기 왜 그래? 빈소에 조문을 하러 들어갔다가 풀썩 쓰러지는 저를 일으키며 남편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괜찮으세요? 대체 지민 엄마의 영정사진이 어땠길래 그런 큰 충격을 받았냐고요? 영정사진 속의 주인공은 저와 너무나 인연이 깊은 과거의 고아원 친구 정애숙이었습니다. 애숙아. 아줌마, 혹시 저희 엄마를 아세요? 그럼 알다마다 네 엄마 정애숙은 이 아줌마에게 친자매와도 같은 친구였단다. 그렇게 보고 싶고 소식이 궁금하던 친구 애숙이의 딸이 지민이었다니 도무지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을 받았더랍니다. 당신 친구 애숙 씨가 지민이 엄마였다는 말이야? 남편 역시 놀라기는 매한가지였죠. 지민이 엄마 애숙이와 대체 어떤 관계였길래 그런 말까지 하냐고요? 과거 애숙이는 저와 고아원에서 함께 유년기와 사춘기를 보낸 사이입니다. 제가요, 사실 7살 무렵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나란히 돌아가시며 그 이후 줄곧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애숙이는 돌이 되기 이전에 고아원에 맡겨졌고 저는 애숙이가 7살이 되던 무렵
고아원에 새로 들어온 아이였습니다. 저는 부모님 슬하에서 나름 사랑받는 외딸로 자라다가 갑자기 시작된 고아원 생활에 적응을 못했더랍니다. 미니야, 너 여기서 뭐하니? 밥도 안 먹고 쭈그려 앉아 울고 있으면 어쩌자고. 그냥 밥 먹기 싫어. 밥 안 먹고 맨날 숨어서 운다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돌아오기라도 한대? 뭐? 넌 무슨 그딴 말을 하냐? 듣기 싫지? 미니야, 근데 사실이야. 돌아가신 부모님은 다시 절대 볼 수 없어. 누가 그걸 모르냐고, 이 나쁜 계집애야. 그러니까 숨어서 그만 울고 나가서 나랑 점심 먹고 고무줄놀이나 하자. 밥 먹기 싫다니까? 너 밥 안 먹는다고 누구 하나 눈 깜짝할 것 같니? 오늘 급식 돈가스인데 안 먹으면 너만 손해야. 그깟 돈가스 안 먹으면 그만이야. 너 아직 배가 부르구나. 다른 애들은 돈가스 나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애들도 많아. 우리 원에서 나오는 돈가스가 얼마나 맛있다고? 얼마나 맛있길래? 얼마 전에 영양사 선생님 바뀐 후로 돈가스가 얼마나 맛있어졌나 몰라. 울지 말고 가서 나랑 급식 먹고 같이 놀자. 알았어. 그리고 있잖아, 돌아가신 부모님들 말이야. 저 하늘에서 우리 하는 거 다 보고 계신다더라. 진짜야? 응. 그러니까 미니 너처럼 맨날 울고 밥도 안 먹고 그러면 하늘나라서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그만 울고 씩씩하게 나가 놀자. 고아원 생활에 적응도 못하고 우울증 비슷하게 매일 빈 교실에 숨어서 울던 저를 밖으로 끌어내준 고마운 친구가 애숙이었어요. 성인이 되고 고아원을 나와 홀로 서기를 시작할 때에도 애숙이와 저는 함께 단칸방을 얻어 동거동락했습니다. 돈 모아서 대학 가려다가 날 새겠다. 나 그냥 차라리 대학 가는 거 포기할란다. 그게 무슨 말이니? 대학을 포기하다니. 공장 다니며 버는 돈 모아봤자 어느 세월에 등록금 모으고 재수학원비 모아? 아무리 계산해봐도 답이 안 나오니까 그렇지. 야, 박민희. 나도 아니고 네가 대학 포기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우리 고아원서 공부 제일 잘하던 게 넌데. 나보다 더 수제 소리 듣던 애들도 돈 없으면 대학 졸업 힘들더라. 헛꿈 꾸느니 차라리 빨리 포기하는 게 현명할지도 몰라. 미니야, 그러지 말고 한 1년 공장을 쉬고 공부에만 올인해보는 게 어때? 그럼 생활비랑 방세는 누가 벌고 아서라 얘. 너 대학 합격할 때까지 내가 먹여 살려줄게. 뭐? 진짜? 그래, 나야 공부머리 없이 애진작 대학 포기했지만 넌 시험 봤다 하면 늘 1등이었잖아. 너 선생님 되는 게 꿈이었는데 교대 들어가야지, 더 늦기 전에. 전 친구 애숙이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더 늦지 않은 시기에 입시를 준비해서 교육대학에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교대를 졸업하고 교사가 될 때까지 애숙이는 친언니처럼 제 학비며 생활비를 도와줬어요. 애숙아, 이거 내 첫 월급. 이게 뭐야? 아니, 월급을 통째로 날 준다는 거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긴. 내가 선생님 된 게 다 누구 덕분인데? 앞으로 1년간 월급 절반은 다 너한테 갖다 줄 거니까 그리 알아? 저는 교사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애숙이에게 은혜를 갚고 싶어 그런 선택을 했더랍니다. 그런데요, 교사로 재직하던 시절 재단 이사장님의 소개로 현재의 남편을 만나게 된 저였습니다. 그냥 학교의 어르신이 소개하는 좀 부담스런 맞선 자리라고 생각해서 나간 저였는데 남편과 불같은 연애를 하게 됐고 속전속결로 결혼에 골인하게 됐었죠. 제가 시집 갈 때 몇 년간 모은 적금 통장을 조건 없이 내어주던 애숙이었어요. 미니야, 이거 너 결혼 자금에 보탰어. 아니, 이게 뭐야? 너 가지고 있다 너 시집 갈 때 써야지. 난
아직 남자친구도 없는데 뭘. 그리고 너 부잣집에 시집 가는데 구색이라도 갖추고 들어가야 시댁에서 무시 안 당하지. 안 그래? 애숙이는 마치 친정 부모님처럼 시집가는 저를 살뜰하게 챙기고 지원해줬습니다. 공장을 다니며 착실하게 모은 적금에 거진 8알을 저 시집가는 데 쓰라고 보태준 애숙이었어요. 애숙아, 너 시집갈 때 내가 꼭 10배로 갚을게. 그때는 제가 결혼을 하고서도 교단에 있던 때라서 저는 월급을 악착같이 모았다가 애숙이 시집갈 때 그대로 돌려줄 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애숙이는 제가 결혼하고 나서 몇 년 지나지 않아 야반도주 비슷하게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미니야, 인사 없이 떠나게 돼서 미안하다. 결혼할 남자친구가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도망치듯 미국으로 건너간다. 급하게 갚아야 할 빚을 처분했는데도 빚쟁이들 독촉을 견디기가 힘들어서 말이야. 원금 갚은 지가 옛날인데 말도 안 되는 이자를 계속 요구해서 야반도주하듯 미국으로 떠나게 됐어. 그곳에서 자리 잘 잡히면 너에게 꼭 연락할게. 애숙이가 떠나면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였습니다. 그렇게 편지 한 장 달랑 남기고 떠난 애숙이를 못 본 지 거의 20년의 세월이 흐른 후였죠. 애숙아, 지민이의 암투병하는 엄마가 너란 것도 모르고 여태 살았다니. 저와 자신의 엄마의 과거 사연을 들은 지민이도 눈물을 펑펑 흘리더군요. 엄마께 자매처럼 친한 친구가 한국에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분이 아줌마일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아줌마야말로 너무 미안하구나. 진작에 지민이 네 엄마를 만나봐야지 했는데 결국 얼굴 한번 못 봤다니. 애숙이는 20여 년 전 그렇게 도망치듯 남자친구와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곳에서 결혼해서 딸 지민이를 낳은 거였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가 미국에서 사업을 이것저것 여러 개 하셨는데 결과가 좋지를 못했대요. 제가 10살 되던 때에 온 식구가 한국으로 귀국을 했는데 한국서도 아빠 하시는 사업은 그냥 그랬고요. 거푸 사업 망하시고 아빠가 상심이 크셨는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시는 바람에 3년 전에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도 암 선고를 받은 상황이었고요. 애숙이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 줄도 모르고 나는 혼자서 그리 살아왔구나. 왜 내게 연락 한 통 없었을까? 아줌마는 미처 너희 엄마에게 마음의 빚을 하나도 갚지 못했는데. 엄마가요, 아줌마 얘기를 가끔 하셨어요. 내 얘기를 지민이 너에게 했다고? 뭐라고 하셨니? 고아원에서 같이 자란 친자매 같은 친구가 있다고요. 그런데 엄마 사는 형편이 좀 좋아지면 연락할 거라고 그런 말씀 자주 하셨어요. 형편이 좋건 나쁘건 나에게 연락을 하지 왜? 못 사는 친구 연락처럼 반갑지 않은 게 없는 거라고요. 바로 서지 못해서 패만 끼칠 바에는 연락 안 하는 게 우정의 도리에 맞다고 그런 말씀 하셨어요. 깔끔하고 자존심 강한 살아생전 애숙이의 성미를 생각할 때 이해 못할 바의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서운하고 속상한 게 사실이었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왜 나에게 연락 한 통 안 했을까? 난 애숙이에게 갚아야 할 빚이 많은데 이렇게 떠나버리면 어쩌자는 것인가? 그런 야속한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따로 형제와 직계가족이 없는 애숙이를 위해 장례식 내내 상주를 자처했습니다. 누가 애숙이와의 관계를 물으면 그냥 자매 사이와 다름없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랍니다. 슬픔과 황망함 속에 애숙이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아주머니, 장례식 내내 감사했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다.
진작에 너희 엄마가 애숙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줌마는 그런 후회가 들어서 너무 속이 상하단다. 아주머니 덕분에 우리 엄마 병원비며 수술비 걱정 없이 마련할 수 있었어요. 이모도 그걸 아주 고맙게 생각하시고요. 그런데 네 엄마에게 자매가 없는데 이모부는 어떻게? 아, 미국서 엄마 아빠가 세탁소 하시던 때 이웃사촌이셨어요. 제가 이모라고 부르면서 따르고 또 그분도 저희 가족 귀국할 때 같이 귀국하신 분이라서요. 아, 그랬구나. 그리고 참 지민이 앞으로도 우리 구철이 공부 파트너 좀 계속해 주렴. 제가요?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셔서 이제는 병원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구철이 성적이 많이 올라서 더는 제가 공부 파트너 안 해줘도 될 텐데요. 이번에는 아줌마가 너에게 부탁할게. 아줌마는 살아생전 너희 엄마 애숙이에게 빚이 무척 많단다. 그 빚을 일도 못 갚았는데 돌아가셔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줌마.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줌마가 좀 늦었지만 그 빚을 갚게 도와줄래? 제가요? 그래, 아줌마가 지민이 너의 평생 후원자가 되고 싶구나. 또 필요할 때는 엄마 역할도 해주고 말이야. 그렇게 저는 지민이를 딸처럼 돌봐주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게 되었습니다. 아들 녀석의 공부 파트너로 지민이가 계속 함께 해주기도 했고, 저는 지민이의 학비와 생활비 일체를 지원해줬죠. 아줌마,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구철이 공부 파트너 해주는 대가치고는 제게 주시는 월급이 너무 많은데요? 아줌마가 말했잖니. 아줌마는 지민이 너희 엄마에게 진 빚이 너무나 많다고. 저와 남편은 지민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학비와 생활비 일체를 지원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돈 걱정 없이 공부에 매진하도록 학원비와 과외비도 아들 구철이와 동일하게 지원해줬죠. 구철이와 지민이는 대학 입시에서 나란히 서울의 명문대학 합격증을 주게 되었어요. 지민이는 서울권 명문대학 의과대학에 합격을 했고 아들 구철이는 명문대 경제학과에 당당히 합격을 했더랍니다. 나란히 대학생이 된 구철이와 지민이는 캠퍼스 커플이 되었습니다. 엄마, 저 신나는 소식이 하나 있어요. 뭔데 그러니? 지민이가 나랑 연애하겠대요. 제 프로포즈 받아줬어요. 싱글벙글 웃으며 그런 사실을 고백한 아들이었는데 대학을 졸업하는 해에는 결혼을 하겠다고 인사를 왔더랍니다. 아줌마, 아저씨, 그간 잘 지내셨어요? 어학연수 잘 다녀왔니, 지민아? 아줌마, 아저씨께서 지원해주신 덕분에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감사합니다. 엄마, 나랑 지민이 올겨울에 결혼하려고요. 허락해 주실 거죠? 당연하지. 지민이 같은 1등 신부감을 허락 안 해줄 이유가 뭐가 있겠니? 아들 녀석이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지민이는 의대생이다 보니 결혼식을 올린 후에 학업을 마치게 되었죠. 아들 구철이는 대학 졸업 후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에 들어가 착실하게 경영 수업을 잘 받았습니다. 말단 사원부터 시작을 해서 차곡차곡 승진을 해나가는 아들 녀석이 기특할 따름이죠. 애미야, 구철이랑 지민이 사이에 뭐 다른 소식은 없니? 다른 소식이라니요, 어머니? 애들이 결혼한 지 몇 년째인데 아직 2세 소식이 없는 것 같아서 말이다. 애들이 워낙 일찍 결혼을 했잖아요. 지민이가 레지던트나 따야 그런 소리 하지. 지금은 애가지라 뭐하라 말해보기도 눈치 보여요. 하긴 요즘 여자애들은 결혼이나 출산보다 지일이 우선이라고들은 하더라만. 증손주 많이 기다려지세요? 안 기다려진다면 거짓말이지. 네 시아버지랑 매일 얘기한단다. 구철이 똑 닮은 증손주 보고 죽으면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이야.
두 분 다 정정하고 건강하신데 얼마든지 보시죠. 집안 어른들의 간절한 바람 덕분이었을까요? 저희 집안의 며느리가 된 지민이는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자마자 임신 소식을 알려오더니 건강한 쌍둥이 남매를 출산했더랍니다. 우리 손주 며느리가 야물딱지다 생각은 했는데 애까지 이리 야물딱지게 한 번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성공했구나. 고생 많았다 지민아. 산고의 고통에 시달리다 회복실로 돌아온 며느리 지민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더랍니다. 손주 손녀가 하루아침에 생긴 저와 남편은 입꼬리가 올라가고 승천한 광대가 내려올 줄 모를 정도로 행복감에 젖었지요. 손주 녀석은 아들 구철이를 빼다 받기 쉽게 닮았고 손녀는 하늘나라에 있는 애수기를 꼭 닮는 바람에 제 코끝이 찡해져 오더랍니다. 지민이가 저희 집으로 시집을 온 뒤로 애수기의 제사는 제가 직접 챙겨서 차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느덧 애수기의 10주기 제삿날이 돌아오네요. 자기를 꼭 닮은 손녀딸을 보면 애수기는 뭐라고 할까요? 지민이를 산후조리원에 보내고 돌아오는 길, 남편과 저는 애수기가 쉬고 있는 추모원을 찾았습니다. 생전 애수기가 좋아하던 수국 한 다발을 납골당 앞에 헌화했어요. 애수가, 얼마 전에 지민이가 널 꼭 닮은 딸과 우리 아들을 닮은 사내아이를 순산했다. 살아생전 너에게 못 갚은 빚이 너무 많아 나는 지금도 널 생각하면 미안하고 마음이 저려온다. 네가 살아서 너에게 은혜를 갚지 못한 만큼 네 딸 애수기를 평생 아끼고 보살펴 줄게. 며느리가 아니라 고명딸처럼 사랑하고 챙기면서 너에게 못다한 고마움을 그렇게라도 갚으려고 한다. 네 손녀딸과 손주도 내가 열심히 도와서 잘 키워볼게. 너는 살아서 내 인생 최고의 귀인이었는데 너희 딸 지민이까지 며느리로 선물을 주어서 고맙다는 말이 부족할 만큼 나는 너에게 감사한 마음이 크단다. 네 똑똑한 딸 지민이 덕분에 내 아들은 사람이 되어서 명문대학도 가고 집안 사업도 잘 배워나가고 있어. 사랑하는 친구 애수가, 이제 그곳에서 지민이 걱정은 접어두고 평안하게 쉬길 바래. 언젠가 너의 곁에 가 닿는 그날 너에게 고마웠다고 뒤늦은 인사를 꼭 전할게. 많이 그립고 사랑한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